어제 출근하는 길에 기차에서 한국 얘기가 들렸어요. 제 앞에 20살 때 보이는 호주 사람 2명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은 일본 가고 싶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둘이 갑자기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딱 생각했어요. 이제는 한국 가지고 뭐라고 하려나.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은 그 다음 말이 거의 정해져 있었거든요. 한국? 북한 아니야?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왜 일본 말고 한국을 가? 저는 이런 말을 실제로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요즘 케이팝 듣기 시작했고 김치도 먹어봤고 불고기도 좋아하고 한국 가면은 해보고 싶은 거 너무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도 갑자기 신나서 한국 사진을 같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어디가 좋냐, 뭘 먹어야 하냐, 어디가 재밌어 보이냐. 저는 바로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대화를 그냥 듣고 있었는데 진짜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10몇 년 전에 한국어를 배운다는 이유로 놀림받던 제가 이제 호주 기차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단순히 한국이 유명해졌네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보는 외국 사람들의 머리속 위치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던 2012년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조급 한국어 수업도 듣고 그냥 재밌어서 혼자 공부도 했죠. 그런데 주변 반응이 지금이랑 정말 달랐어요. 친구들이 와서 제 어깨를 이렇게 지면서 코리아 보이라고 놀리고 왜 그런 언어를 배우냐고 하고 중국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지한 얼굴로 뭐 북한 좋아하냐고 물어서요.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한국은 서울, 삼성, 영화, 음식, 사람, 문화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뉴스에서 가끔 북한 옆에 나오는 나라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서요. 내가 말하는 한국은 그 한국이 아닌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이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제 가족한테서 보고 진짜 놀랐어요. 우리 엄마는 해외여행을 거의 30년 동안 안 했었거든요.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스웨덴 예트버리에 있는 한국 식품점에 가서 김치를 사고 한국 재료를 사고 집에서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가끔 저한테 사진까지 보내요. 헨리야, 이거 샀다? 이거 먹어봤다? 이게 한국어 맞지? 저는 그럴 때마다 약간 웃겨요. 제가 처음 한국어 공부할 때는 왜 굳이 그걸 배우냐고 반응에 가깝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한국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진짜 영향력은 팬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관심 없던 사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동네에서 김치를 사고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숫자 몇백만 조회보다 더 강한 증거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생활도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요리하기 귀찮으면은 그냥 간단한 음식 사 먹고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한국 음식에 관심 생기고 나서는 직접 재료를 사고 만들어 먹는 일이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도 더 좋아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어머니를 뭐 설득한 적이 없었어요. 누가 한국 음식 먹으라고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화가 천천히 생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한 나라한테는 가장 약한 위치는 욕먹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거예요. 이름을 들어도 아무 이미지가 안 떠오르고 그 나라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이어지진 않아요. 당시에 누가 한국이라고 하면은 한국? 하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일본이라고 하면은 바로 스시, 도쿄, 애니메이션, 게임, 자동차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설명부터 해야 했어요. South Korea, 서울, 삼성, 북한 말고 진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강남 스타일이 터졌죠. 그때 분위기가 처음으로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말이 하기 시작했고 적어도 사우스 코리아가 뭔지는 뭐 훨씬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때도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엄청 그 노래가 하나가 나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말춤 따라하고 웃고 그냥 몇 달 지나면은 또 다른 유행으로 넘어가겠지. 그런데 안 끝났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노래 하나 다음에 또 다른 노래가 왔고 드라마가 왔고 영화가 왔고 음식이 왔고 화장품 왔고 기업과 제품이 계속 보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아는 이유가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이유가 10개가 된 거예요. 한 번의 유행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입구가 계속 생기면은 그 나라 자체가 익숙해져요.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설명해야 하는 나라에서 상대가 이미 뭔가 알고 있는 나라가 되거든요. 요즘 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부터 달라요. 나 한국 음식 좋아해. 서울 가보고 싶어. 내 친구 한국에 살았어. 그 드라마 봤어. 한국 화장품 써봤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 한국 분이라서.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봐요. 왜냐면 대화의 힘이 뒤집인 거니까요. 예전에는 한국이 상대방의 관심을 얻어야 했어요. 지금은 상대방이 자기가 한국에 대해 뭘 아는지 먼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불편해져요. 나라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건 징자만 늘어나는 뜻이 아니거든요. 기대가 같이 올라가요. 예전에는 한국을 잘 몰랐으니까 기대도 없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영화가 잘 되고 음악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음식과 화장품이 유명해지면은 사람들은 한국 전체를 어느 정도 높은 기준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실제 경험이 그 이미지랑 다르면은 오히려 실망도 커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이 해외에서 인기 많다는 말을 들으면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뭐 이제부터는 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해요. 모를 때는 설명하면 됐어요. 알고 나면은 비교당해요. 기대가 없을 때는 놀라게 하면 됐어요. 기대가 생기면은 그 기대를 계속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사람들이 한번 제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는 주변에서는 왜 하필 거기 있냐고 말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전쟁 나는 곳 아니냐고 했어요. 제가 한국어 책을 들고 다니면은 신기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요. 지금은 20살 후조 사람들이 출근 기차에서 한국 여행 사진을 넘기면서 어디 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같은 나라에 대한 반응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자신도 사실 이 변화의 결과물이거든요. 저는 원래 아시아 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 문화가 훨씬 익숙했고 제 인생도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국을 궁금해했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호주에서 한국어로 카메라 앞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10몇 년 전에 제가 이 장면을 보면은 아마 진짜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의 힘을 절대 가볍게 안 봐요. 노래 하나가 그냥 노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 하나가 그냥 드라마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식 하나를 먹어본 사람이 그 나라 검색하고 그 나라를 검색한 사람이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운 사람이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간 사람이 친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서 인생의 몇 년을 보내요. 저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차에서 들은 평범한 대화가 저한테는 이상한 정도로 크게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옛날에 한국은 외국 사람들은 먼저 이유를 설명해야 했던 나라였었거든요. 왜 한국 좋아해? 왜 한국어 배워? 왜 한국어? 제가 계속 이유를 설명해야 했어요. 지금은 반대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자기 이유를 먼저 말해요. 뭐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 드라마 보고 서울 가보고 싶어. 한국 문화 재밌어. 물론 아직도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직도 북한과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선입견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제 영상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지가 기본이고 관심이 예였다면은 지금은 적어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국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준 이미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먼저 질문하고 먼저 먹어보고 먼저 찾아보는 이 위치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작은 경험들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쌓여서 지금의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걸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한국은 완벽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나라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전과 전혀 다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어제 저는 기차에서 그 두 사람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에 미국 교실에서 한국어 공부한다는 놀림 받던 제가 이제 호주 기차에서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화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한테 이 장면을 보여줬으면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진짜 한국 얘기가 맞아? 그만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좋아하면은 이유를 설명해야 했어요. 지금은 한국을 모르면은 오히려 상대가 뒤처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한 명의 스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노래 한 곡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만든 결과가 쌓여서 어느 순간 세계 질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나라가 정말 올라왔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가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징장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예전에는 헨리야 왜 한국이었어요. 지금은 헨리야 한국 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질문이 바뀌었다는 건 이미 한국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